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또 금요일이 됐네요. 한 주 마무리해보죠. 두 분과 함께합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니 금요일 날 만나서 그런지 일주일이 금방금방 가는 것처럼 저희들을 보면 일주일이 마무리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먼저 김대희 총장님. 뭐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 들어서면 모든 NGO들이 내년도 좀 살림살이를 위해서 후원의 밤이라든가 또 뭐 이런 데 주력하거든요. 여수 YMCA도 앞으로 뭐 10일 후에 후원의 밤이 있어서 올해 1년 예산 뭐 살림살이가 어찌됐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내년도에 좀 어떻게 예산들을 확보할지 뭐 이런 것들 고민하는 시기라서 좀 사무총장님들이 대외 활동을 많이 안 해요. 이럴 때 보통 이제 직원들하고 또 이사님들 회원들하고 살림살이 걱정하는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뭐 김석 총장님도 똑같으시겠네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여수보다 저희 스트레스가 더 많다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이 살림살이 하면서 오늘도 무슨 단체에서 YMCA에 회의를 하려고 오셨는데 그 자리에 그냥 후원해 주십시오 부탁드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YMCA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보조금이 일부 영역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거거든요. YMCA 운영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후원 회원들이 내어주는 후원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건 양쪽 모두가 지금 현재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투명한 그 재정고시를 통해서 네. 검증받고 있는데 어려운 줄 압니다만 이번 정부 들어서서 상당히 YMCA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민단체가 지역에서 그 시민단체 하나 육성하는 거 참 긴 시간 걸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 조금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뭐 연말 소득에 또 기부금도 내셔야 되니까 YMCA나 시민단체로 좀 내주십시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읍소를 하시네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실 것 같은데. 순천 YMCA를 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두 분께서 또 소개해 주시는 거 보면은 프로그램들 어려운 와중에도 다양하게 하고 계시니까 또 좀 살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또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자원모아 챌린지를 한다고 했고 오늘까지네요. 내일 자원순환 축제를 그 청소년 수련관에서 1시부터 개최하는데 생각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K워터에서 그 재정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일이 내년도에 좀 더 연간 장기적으로 좀 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자원순환 축제 내일입니다. 오후 1시 순천시 청소년 수련관 문화회관에 오시면 좀 즐겁게 자원순환 축제를 함께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제로 들어가죠. 지난주에는 저희가 무슨 그 김포 서울 편입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방이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메가시티 이야기도 좀 해봤고 여러 가지 뭐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그 연장선에서요,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것을 지방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시작이 됐는데 규모가 꽤나 큽니다. 1년에 1조 원씩, 그러니까 전국을 1조 원씩 나눠주는 것이고 총 10년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계획이 끝까지 되는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이게 10조짜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남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광역기금 304억 원, 기초기금 1296억 원 해서 총 166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뭐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확보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실제 성과로도 이어질지,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인다는 거야? 궁금하실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그리고 과연 이것은 지방 소멸에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겠냐 이야기까지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석 총장께 포문을 좀 열어드릴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금과 예산, 어떤 건 기금이고 어떤 건 예산이냐 뭐 이런 그러네요. 이름이 다르네요. 같아요. 예. 네, 이제 예산은 조세에 따라서 조세 수입으로 국가가 걷어들여 가지고 그거를 국가를 위해서 쓰이는 거잖아요. 이제 기금은 그런 게 아니라 뭐 출연금이나 부담금,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 일부를 출연한다거나 농림부에 출연한다거나 아니면 공기업에 출연하는 이런 출연 기금을 모아서 사용되는 건데, 기금을 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정한 목적이거나 아니면 급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지방 소멸 문제를 급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급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이건 또 기금을 쓸 수 있는 방법
여건이 좋은 게 기금 내의 20% 범위 내에서는 굳이 국회 의결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변경하게 되면 추경을 하게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런 거 관계없이 국회 의결 없이도 20% 범위 내에서 마음껏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 1조 안에 대한 기금에 대한 예산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2천억은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단순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자율적이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 놓고 본다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마련한 것은 굉장히 좀 시기적절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나 반면에 규모는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작다. 예, 그리고 이 문제를 기금을 사용하는 문제를 너무 지역별로 경쟁을 여전히 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지방 소멸의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는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모든 권한과 교육과 경제와 이런 내용들이 수도권에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럼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이게 굉장히 좀 보조를 맞추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수도권 과밀화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책이 없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토론했지만 없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일단은 한쪽 바퀴는 좀 그래도 마련해 놓은 것이다. 다만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지난 정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지난 정부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논의되었던 것이 지방자치가 자립력을 갖추어야 지방 소멸 문제의 일정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의 편성 문제가 여전히 7대3, 8대2 구조로 되다 보니까 가용 자산이 없는 거죠. 그러니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주체적 시각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돈은 가져와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중앙정부 의존형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좀 개선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어디까지 이야기가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무튼 지방자치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기가 또 관심 제 분야이기도 하다 보니 네. 죄송합니다. 못 알아들으셨다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확실하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 지방세나 뭐 지방자치 분권에 대해서 지방에 확실하게 줘야 되는 것은 줘야 된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꺼낸 것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이 자체인 것인데, 근데 궁금한 게 기금도 어쨌든간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네. 맞는 거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김대 총장께서 어떤 점을 좀 지적하고 싶으십니까? 뭐 전라남도는 16개 군이 지원을 받는데요. 빠진 곳은 5개 시 있죠. 나주, 목포, 순천, 여수, 광양. 그러니까 군 단위는 무안이 빠졌어요. 무안을 제외한 무안과 5개 시를 제외한 16개인데 가장 적게는 한 64억에서 많게는 140억까지 지원을 받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은 대부분 재정 자립도가 한 6%에서 10% 이 사이거든요. 예. 완전 최악 중에 최악이거든요. 이런 곳에서 예산 140억, 100억이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큰 돈인데 어떻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제대로 지원이 안 됐다면 어떻든 100억이라는 내용들이 이제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는 이 돈을 잘 사용해야 돼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군수가 어떻게 보면 군수가 어떻게 재앙적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수 개인이 어떤 선심성 지원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하면 무슨 센터를 만들어라. 이건 이제 공무원들 내나 지역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전략적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어떤 사업이 아니라 군수가 어느 면 단위, 어느 마을 단위에 뭐 센터 지어라. 그리고 50억, 60억 선심성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뭐 140억을 2, 3년 전부터 논의가 되어서 쓴다면 좋은데 갑작스럽게 어느 날 막 공사 들어가고 뭐 보조금 뭐 어떤 토목공사 들어가는 행태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을 경우 이 재정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좀 잘못된 점도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지방 소멸 대응한다라는 취지도 무색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제 이 사업은 이제 그런 류의 예산 사업 계획된 예산 사업과는 달리 그러니까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정한 목적 사업 추진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목적 사업이란 결국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전라남도를 놓고 보면은 뭐 거점별 청년 비전 센터를 짓는다거나 공공산후 조리원, 청년 창업 지원, 청년 마을만 그러니까 청년 쪽에 좀 비중을 두고 있는 쪽으로 예. 그렇게 해서 기금 사용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이미 이제 어쨌든 그런 거를 그렇게 되기 짓는다는 때문에. 것도 토목공사 네. 일환으로 봐야 되니까. 네네. 예. 네, 그렇죠. 실제로 이게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영역이라면 인구 소멸의 원인이 뭐냐, 사람들이 왜 안 들어오냐, 왜 초고령화되냐 물어보면 이게 단순한 한 문제가 아니거든. 공공 뭐 산후조리원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건 보건, 의료, 경제, 교육
뭐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집단적으로 논의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군수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한 과의 공무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군청에 있는 다양한 과들이 한 10개 이상의 과들이 공동 논의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해 방식인데 보통 그렇게 진행되는 곳이 없어요. 대부분 군수가 그냥 선심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공동 논의와 또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일거리나 사업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단순하게 어떤 특정 계층의 특정 시설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종합적 판단을 통해서 뭐 갈 필요가 있다. 근데 전라남도는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전라남도가 좀 뭐라 그럴까 뭐 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좀 가미되는 경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군 단위는 국민들이 오히려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돈이야? 군수님 어디 보조금 받아왔대. 그래 짓는 경우가 좀 상당하게 많이. 보조금 받아왔대. 네. 그러면서 뚝뚝 가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인구 증가나 인구 소멸을 방지하는 직접적 효과는 없는 사업이 많은 거죠. 그러면은 좀 종합해서 질문을 다시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이 그 중앙 중심인 것은 구조적으로 이제 알겠어요. 근데 그 각 군 단위에서 어떻게 쓰는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이야기가 좀 좁혀진 것 같은데 종합적 판단은 만약에 어떤 그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정책 A라는 것이 있으면 정부에서 A를 두고 여기에다가 돈을 1조를 투입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 기금이 가지고 있는 전체 규모가 작다고 하는 것이 예.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순천시에서 인구 그 지방 소멸과 관련된 전라남도에 있는 도시 중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대안을 내놨는데 예. 기금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A 등급은 뭐 140억, 뭐 B 등급은 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게 대응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내는데 한번 몇십조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총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구간만 이게 그 해결하는 것이면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기금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부족하다는 그런 뜻인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그러나 그 예를 들어서 김대희 총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이 지방소멸 기금이 예를 들어서 4개 등급 중에 S등급을 받으면 144억을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고 하면 이 기금 자체 성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군 단위 입장에서는 이 돈도 굉장히 큰 돈이죠.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렇죠. 고흥이 재정 자립도가 6.3%예요. 예. 여기에 144억이 간다.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전라남도가 이번에 받은 전체 금액이 대략 그 앞서 이야기했지만 1,669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라남도가 받은 돈이 304억이고 나머지 기초자치단체가 받은 돈이 1,296억이잖아요. 네. 작은 돈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김대희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름대로 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그런 일들이 소프트웨어적인 거냐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거냐 아니면 뭐 필요한 어떤 이벤트를 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계획이 없이 그 한 해에 걸쳐서 이 기금을 받기 위한 용도로 계획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이 기금을 배분해 줄 때 어떻든 기금에서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별도 위원회가 있어요. 심사를 하는. 그리고 이건 행안부 장관이 주도를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인구가 소멸되는 우리 같은 경우 뭐랄까요, 구례, 뭐 고흥 이런 곳, 이런 곳에서 꼭 필요한 사업보다는 거창하고 좀 그럴듯하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지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금이 평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평가다 보니까 실제로 인구 소멸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인구 2만 단위 내외, 3만 단위 내외 급격하고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한테 그럴듯하고 보기 좋은 사업으로 계획서를 만들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최고 하층으로 가게 돼, 60억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단 굉장히 능력주의 중심으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자치단체를. 예. 두 번째는 평등하지 못한 세금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금은 공평하게 또는 보편적으로 인용돼야 되는데 예. 이제 이런 차원에 제가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거고, 이제 다만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이 기금 운영을 하는 기간을 좀 종합적으로 내년 정도 평가가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 항목으로 또는 어떤 부처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하면 지금 현재 1조밖에 안 되는 돈이
10조가 될 수도 있고 20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지방 교부세의 비중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일괄적으로 늘려서 보내준다고 한다면 역으로 우리가 지방 교부금에 대해서 계속 논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단체별로 지방 소멸에 걸맞는 사업들을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는 지방 소멸 대응 아이디어를 내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약간 지방자치를 조금 약간 좀 지방자치 몰 이해해서 나오는 어떤 사업적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조, 20조 이렇게 1년에 투입이 된다고 하면은 뭐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뭐 나라 살림이 어렵다는데 그리고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이번 정부의 그 기조가 밝혀졌는데 그럼 거기서 어쨌든 그냥 이해를 하고 말고는 차치하고 그런 상황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면 한 군데라도 국가는 지방 소멸을 막아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례를 만들어내는 거. 차라리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그 지방 소멸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들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우선 투입 규모 더 크게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합니까? 굉장히 좀 저는 이제 그걸 행정을 공부하거나 국가를 통치하거나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부서에다 성과급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그 회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 못하는 부서는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가장 그 인구학적으로 심각한 곳에다가 우선 투입한다는 행정이라고 것은. 하는 종합적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인구 소멸의 문제가 굉장히 복합하고 종합적으로 나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예.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기금이기 경쟁 때문에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기 때문에 저는 이용선 아나운서가 말한 내용에 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붉은색, 가장 급박하게 이게 군 단위도 자체도 유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구 감소가 있거나 인구 소멸과 관련돼서 특단적 대책이 필요한 영역에 특히 이제 광역 기금이 집중적으로 쓰여야 되거든요. 예. 기초 배분은 기초 단위대로 하지만 광역 기금도 있거든요. 광역 기금도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304억 원. 네. 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어 한 200억 줄어드는 거거든요. 원래 500억 기금이었거든요. 광역 단위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왜냐 군 단위는 회계나 예산 집행의 뭐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광역 기금이 좀 이런 곳에 우선적 개념을 가지고 좀 도의회라든가 군의회의 신랄한 공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좀 지원돼야 되는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 특히 이제 붉은색에 대해서는 이 기금 관리 배분처가 기본적으로 좀 우선적 고려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업 평가에 있어서 가장 붉은 지역에 대한 우선적 집중적 투입을 저는 좀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석준 작가 저 드리겠습니다. 다르지 않는데 이런 거죠. 세금이라고 하는 큰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은 아까 말한 빨간 곳은 더 많이 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예산 그게 규모, 예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기금이 아니라. 규모와 근데 기금이랑 또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거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예산 전체로는 공정하고 보편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겠는데 네네네. 기금이라는 그러니까 특수성이 정부의 있는 것에 대해서. 허락과 정부의 뭔가 이렇게 평가 기준을 넘어서서 예산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이 지방자치가 가지고는 정말 우물이 두 바가지가 필요한데 네. 반 바가지밖에 안 주면 차라리 안 주는 이만 못하는 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의 예산 운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죄치제예요. 이제 그것이 마치 성과급처럼 운영되는 방식이 아니라 예. 실제 지방 소멸의 궁극적인 원인에 대한 뭐 어떤 계획 수립, 뭐 어떤 대응 이런 전략들을 작든 크든지 다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대응 예산을 주는 게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맞죠. 왜 그게 틀리겠습니까? 빨간 불이 막 났는데 불을 꺼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을 끄고 나서도 잠잠해져 또 불이 날 수도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적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이런 표현에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전 기본적으로 세금은 평등하게 운영돼야 된다 이런 주의를 갖고 있어서 네. 그러면은 어쨌든 그 전남이 확보한 구체적인 사업 이야기들을 좀 넘어가 보면서 이게 과연 지방 소멸 대응의 일환으로서 기금이 들어가는 것이 맞겠느냐 혹은 들어가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풀어 나가야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좀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짧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지금 전라남도가 하고 있는 게 뭐 청년 비전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청년 창업지원, 전남형 만원주택 이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빨간 불, 빨간 불을 어쨌든 전라남도가 인식하고 있는 빨간 불은 이거다. 그러니 여기에다가 기금을 투여하겠다. 이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이렇게라도 해서 이 기금 운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은 청년의 부족에 대한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해 전라남도에서 인구 소멸의 원인으로 좀 삼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쪽에도 조금 이 기금뿐만 아니라 이 인구 소멸 대응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좀 늘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빠진 것은 농촌 공동체에 대한 어떤 회복력, 그 문제도 조금 우리 그 전라남도 성격에 놓고 본다고 하면 기금 사용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조금 뭔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 이야기 나눈 것까지는 다 주셨는데 일단 지금 정책 김대희 총장님 뭐 청년 비전 센터, 뭐 공공산후조리원 뭐 이건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청년 창업 지원, 전남형 만원 주택 각 사업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이것이 도시가 아니라 군단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례 고흥 뭐 우리가 뭐 진도 완도 하듯이 보면 실제로 보건 의료라든가 경제 일자리 뭐 여러 가지 또 뭐 청년들 기술을 가르치는 것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공산후조리원처럼 뭐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여기 인력도 있어야 되니까요. 이런 영역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과연 저 시골 단위에 실제로 노인들만 80%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아이도 태어나지 않는 곳에 과연 적당할까? 차라리 마을에 있는 주치, 그죠? 가정의학과나 무슨 전문의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정례제 방문을 해서 진료센터를 만들어서 굳이 뭐 버스를 타고 1시간 2시간 가서 군 단위 가서 뭐 치료받는 뭐 진료를 받는 거나 이런 것들은 불편함을 해소하는 쪽으로 마을 주치에 차라리 해서 그분한테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뭐 예를 들어서 줘서 고정적으로 와서 보건 의료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또 청년들이 과연 시골에 와서 기농을 하거나 기촌을 한다고 했을 때 어려운 점이 있는 거거든요. 기술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의 학업을 또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이런 기술과 학업 취득도 동시에 지역의 대학과 연계해서 야간 과정을 개설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지역 대학에 예산을 지원해서 농촌의 청년들이나 아니면 중장년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농업이나 뭐 이런 영역에 새로운 그 농업 기술들을 배우는데 지원해줘서 그러면서 학위도 취득하게 만들어주는 뭐 이런 과정에 오히려 대학을 지원해주는 이런 연계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대학을 가고 싶어도 순천대학이나 여기 있는 뭐 전남대, 목포대를 가고 싶어도 뭐 1시간 반, 2시간 거리잖아요. 이랬을 때면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해봤으면 어떨까. 그죠?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건물을 짓는 행태보다는 좀 그런 쪽에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들이 뭐 어느 기초지자체에서 발현이 된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뭐 예상컨대 각각 기초지자체 군 단위에서 뭐 필요로 한다고 하는 뭐 그런 사업에다가 매칭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석준 저는 측에 이렇게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갑자기 농촌 지역의 소도시들이나 농촌 군 단위에서 갑자기 인구가 막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해봤잖아요. 일종의 좀 마중물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중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런 방식의 사업을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지금 가지셔야 되는 게 좀 이게 인구 소멸에 대한 특별한 기금 관련된 사용에 대해서 지역사회 한번 논의도 좀 하고 방금 김대희 총장님께서 이야기했던 진짜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를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했으면 좋겠고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냐 말아야 되냐 놓고 보면은 정부 돈 전체 10조를 놓고 보면 10년 동안 10조를 놓고 보면 굉장히 큰 돈이지만 1년에 1조고 이게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굉장히 시급하고 위급한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걸로 놓고 본다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가는 좀 뒤로 미루더라도 지금은 뭐라도 좀 해볼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좀 기금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남형 만원주택도 필요하죠. 청년들한테 10,000원 정도 줘서 필요하지만 이게 대부분 군 단위라고 보면 차라리 뭐 우리가 빈집이 많잖아요. 농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흥군에서는 빈집을 한 20개를 선정해서 그것을 새롭게 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고흥에 기농하고자 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 가족들한테 청년 타운을 만들어 버리는 그렇죠. 그러면서 1년 동안 왜냐하면 기농도 하다가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빈집에 새로 리모델링한 집에 먼저 살아봐라. 동네 분들하고 살아보고 1년 동안 밭도 우리가 준비해줄게. 뭐 이런 기금을 가지고 밭도 사가지고 좋다 기농하신 분 집도 있습니다. 밭도
뭐 500평 있습니다. 먼저 동네 분들하고 살아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동네도 좋아하고 한다면 새롭게 그분은 완전 이제 정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예. 방식으로 가보고 이런 빈집들 경치가 좋은 빈집들은 일가처럼 뭐 이번에 관광지로 만들어도 되거든 펜션으로 해서 그 동네 분야회가 수입을 가져가게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식들은 좀 공개적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면 그러게요. 실패할 수 예전에 없습니다. 그 예. 전라남도가 한옥을 짓는데도 사업을 지원했던 경우도 그렇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하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맺어가지고 서울시를 맺어가지고 유학 보내는 그러니까 농촌, 어촌, 귀촌으로 유학 보내는 프로그램들도 됐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예산은 그런 거죠.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삭감되면 진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런 지방소멸 기금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좋은 같아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주제로 또 풍성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YMCA 토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